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신혼세대입니다. 결혼한 지는 5달이 되었어요. 신혼집들이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34평의 아파트 전세예요. 결혼 전에 저분 올름에 오랫동안 살았던 터라서 신혼집은 좀 더 넓고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꿈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합치고 남편의 직장 대출을 받아서 최근에 리모델링한 아파트로 신혼집을 계약했습니다. 어차피 집을 사기 전까지는 잠깐 동안만 살 집이었어도 집은 휴식 공간이었으니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나름 깔끔하고 쾌적한 집을 선택했어요. 저와 남편이 원래 미니멀리즘을 꿈꾸는 사람들이라 신혼집에는 가구가 별로 없었어요. 기존에 있는 붙박이 장식장과 드레스실로도 수납 공간은 충분했으니까요. 단 거실에는 감성이 돋는 파란색의 쿠션이 포인트가 있는 아이보리색의 천소파를 3인용과 1인용 2개씩 놓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집은 그야말로 휴식 공간의 개념이었으니 소파는 최대한 푹신푹신하고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것이라서 결혼 전에 남편과 함께 발품을 팔아가며 가장 돈을 많이 들이고 구입한 것이었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청가를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 때가 잘 타더라도 아이보리색의 소파를 선택했어요. 그 이외에 있는 특별한 가구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휑하리만큼 자질구레한 살림이 없으니 집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얼마 만에 만끽하는 이 쾌적함과 여유로움이었나요? 겨우 6평이나 9평 정도의 좁은 올름 생활을 마치고 결혼과 동시에 누리는 행복함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겨우 결혼한 지 5달 만에 다 그 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아가, 밥은 먹었냐? 네, 아버님도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오냐? 승범이도 와 있냐? 네. 저기 다름이 아니고 너한테 미안하지만 부탁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 내가 사는 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되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하지 뭐냐? 네, 그런데요? 너도 알다시피 15층이잖냐. 공사가 끝나려면 한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어떻게 15층까지 걸어 다니겠냐?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막 밀려왔습니다. 제발 그게 아니길 바랬어요. 그래도 신혼인데 설마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아버님, 한 달 동안이면 힘드시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네 시어머니도 허리도 별로 안 좋아. 그렇지 않아도 네 시누이 애들까지 봐주느라 허리가 나만할 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 못하면 여기선 못 산다. 네,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그 동안만이라도 너희들 집에서 지내면 어떠겠냐? 네 시어머니는 신혼인데 눈치 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방법이 있겠냐? 네 시누이 집은 반지하라. 난 죽어도 거기는 들어가 살기는 싫다. 왜 너희들 집 놔두고 거기서 살겠냐? 안 그러냐? 저는 참 난감했어요. 갑자기 시부모님이 신혼집에서 한 달가량 사시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고 좋고를 떠나서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속마음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때문에 15층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아버님께서 오죽했으면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일단 승범 씨와 얘기를 나눈 후에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 내가 거듭 말하지만 미안하다. 니들 신혼인데 그래도 어쩌냐? 우리가 니들이 아니면 누가 있겠냐? 바로 전화 줘야 한다. 알았지? 네, 아버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한 달 동안 시부모님과 살게 생겼으니 신난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야, 왜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는데 그래? 우리 어떡하지? 아버님 사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한대. 그게 어쨌다는 거야? 말해봐. 계단을 오르내리시기 힘드시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사시겠대.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하니? 뭐?
한 달이나? 그렇게는 안 되지. 안 된다고 말했어야지. 그냥 운동 삼아 걸어 다니셔야지. 어떻게 그래. 어머니도 허리도 안 좋으셔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드신다는데 거기에다가 아가씨 애들까지 돌봐주시는데 계단으로 15층까지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러자 남편도 그때서야 그랬습니다. 대체나 정말 그러긴 하네. 어떡하지? 아버지가 저렇게 전화를 직접 하셨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승희 집에 가시면 안 되나?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그냥 승희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어차피 승희 애들도 엄마랑 돌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죠. 그러자 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네 여동생이 반지하 빌라에서 사는 거 모르냐? 코딱지만한 방이 딱 2개다. 거실도 좁은 데서 어떻게 살겠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도 남편 해맑게 말했습니다. 뭐 어때요? 승희 애들도 돌보면서 있을 건데 좁으면 좀 어때요? 계속 함께 살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아버님이 무척이나 섭섭해 하셨어요. 너는 네 엄마랑 내가 네 집에 가겠다는데 그렇게 불만이냐? 네 생각이냐? 네 처의 생각이냐? 아이고, 아버지, 제 생각이죠. 승희 애들을 돌보고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 집이 좀 더 넓으니까 이쪽으로 모셨을 거예요. 하지만 번거로우니까 승희네 집에 계시라는 거죠. 승희한테도 좋고요. 승희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없는 살림에 부모가 왔다고 얼마나 신경을 쓰느라 힘들겠어.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누나는 자기 부모니까 그래도 더 낫죠. 이제 갓 시집을 온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냐. 내가 사실 승희네 집에 바퀴벌레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은 죽어도 싫으니까 그런 줄 알아. 할 수 없이 저와 남편은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신우집에 빌라 반지하라고 해도 1층이나 매 한 가지였는데도 아버님이 싫으시다는데 어쩌겠냐고요. 깨끗하고 산뜻한 저희 신혼집으로 오시라고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 2분만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 딸려 손는 식구들이 있었으니 신우이네 가족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신우이 애들을 돌보니까 제가 퇴근할 무렵에는 늘상 신우이 애들과 신우이 부부가 집에 와 있는 날이 많았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시어머니 가셨기 때문에 제가 주방에서 쉴 틈이 없었죠. 급기야는 신우의 2 아이 중에 한 명이 잠이 들어서 아예 저희 신혼집에서 잠을 재웠으니 시부모님과 신우애들과 함께 지내게 된 셈이었어요.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도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퇴근 후에도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시부모님 2분이 거실에 있는 TV를 오래도록 보고 계셨거든요. 어찌됐건 딱 한 달이니까 편히 계시다가 가시게끔 해드리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장마로 인한 폭우가 쏟아진 날에 신우이 집에 빗물에 침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밤새 내내 물을 막느라 한숨도 못 잤는데도 침수가 되어서 거의 이재민 꼴이 났다고 해서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새벽 2시쯤인가 시어머니께서 신우이 집이 침수가 되었다는 말에 신우이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왕 침수된 거 어떡하냐. 사람은 살고 봐야지. 거기서 잠은 못 자니까 얼른 이리로 오너라. 잠을 잘 자둬야 내일 또 일하러 나갈 것 아니냐. 그러더니 그날 새벽에 신우이 부부가 저희 신혼집에 와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너도 우리들이랑 같이 생활하려니까 힘들지? 아, 아니에요 어머니. 잠깐인데요. 아니다. 너희들 신혼인데 우리도 불편하다.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너랑 승범이랑 승희네 집에 가서 지내라. 기절 척풍한 줄 알았습니다. 폭우로 침수가 되어서 잠도 못 잘 지경이라 우리 집으로 잠자러 왔는데 거기에 가서 지내라고 하다니 시어머니가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침수는 조금밖에 안 되었다고 하더라. 이젠 비도 그쳤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갈 동안만이라도 너희들이 승인의 집에 가서 지내는 게 어떠냐?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가씨가 아가씨네 집에 가서 살아야죠. 침수가 조금밖에 안 되었다니 왜 멀쩡한 내 집을 놔두고 남의 집에 가서 살아야죠. 아침 대바람부터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시어머니로부터 들을 줄이야. 누가 그걸 모르냐?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차라게 승희가 애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런다. 계속 그러자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만 그러자는 거야. 너도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더 편할 것 아니냐? 승희는 자기 자식들 안고 잘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어머니, 아가씨가 그러자고 하던가요? 아니다. 승희가 그럴 애냐? 그러면 차라리 어머니랑 아버님이 아가씨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 좁은 집으로 이 많은 식구가 어떻게 간다고 그러냐? 네가 승범이랑 거기서 지내면 될 것 아니냐? 어머니, 전 싫어요. 저 출근할게요. 시어머니 대답도 마저 듣지 않고 불쾌한 표정으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집을 나섰어요. 좁고 바퀴벌레가 득실거려서 싫다는 신우의 반지하 빌라에 가라니 왜 내 신우집에서 신우의 집으로 내쫓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출근을 했던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전화로 말했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화를 막 냈어요. 엄마, 너무하시네. 세상에 우리 집 놔두고 승희 집에 가서 지내라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라고 하며 속상해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통화를 해서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한 내용을 말해 주었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하니까 이모들이 만나러 온다고 했대. 그래서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말한 거래. 뭐? 이모님들이 오신다고? 이모들이 놀러 오고 싶다는데 싫다고 말을 못 하셨대. 그래서 너 생각해서 말한 거래. 이모들이 모처럼 오는데 장도 봐서 반찬도 해야 하고 음식도 해야 하는데 이모들 앞에서 며느리 시켜먹기도 미안해서 그러셨대. 그런 말이 어딨어? 며느리가 신경이 쓰였으면 이모님들이 놀러 오지 말라고 하셨어야지. 그냥 편하게 이모님들을 오시게 해서 주무실 방이 필요했던 거지. 안 그래? 제 말에 남편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랬어요.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이모들도 못 본 지 오래되었고 이모들한테 우리들 사는 것도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신 것 같아. 왜 안 그러시겠어? 밤새 내내 우리들 눈치도 안 보고 얘기도 하고 싶고 만난 것도 해먹고 싶고 그러신 거지. 글쎄,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난 싫어. 아무리 어머니 뜻이 그렇더라도 어머니가 우리를 충분히 배려를 하셨어야 해. 늘 부모님이라고 해서 마냥 양보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러다가 아예 우리가 그 반지하 빌라에 가서 살라고 하면 어쩔 거야. 그러자 남편이 팔쩍 뛰었습니다. 미쳤어?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러시려고 그러시겠니? 어머니도 아버님이 우리 신혼집에 가자고 할 때도 미안해서 싫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오셨고 아가씨네도 멀쩡한 집을 놔두고 침수됐다고 뻥을 치시고 우리 집에 오게 했잖아. 이제는 이모님까지 불러서 우리를 아가씨 집으로 내쫓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남편도 제 말에 토를 못 달고 저에게 그랬습니다. 미안해. 나도 승희 집에 가는 건 싫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엄마가 이모들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승희가 우리 집에 잠깐 함께 있다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오신다는데 어떡해. 이모들이 오시면 너도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네 집에는 너 혼자 가. 이모들이 주무실 곳이 없어서. 그러면 아가씨네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객식구냐?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 라고 하며 남편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침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시댁 식구들한테 양보만 해야 하고 배려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튼 제 의사를 확실히 밝혔으니까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신의 식구들이 신혼집에 와서 진을 치고 산다고 들어오더니 이제는 이모님들까지 불러들이더니 이래서 시부모님과 함께해서 살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처음부터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못 오시겠으면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에 집중을 해야 할 판에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만저만 신경이 쓰여서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실 거예요. 어쩌다 아들 집에 와서 보기 좋아서 이모들한테도 자랑도 하고 싶고 딸 자식을 생각해서 함께 지내고 싶으셔서 그러신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냐고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싫은 걸 남에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싫은 것을 티도 못 내고 마냥 참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소심한 데다가 쫄보라서 제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도 못하니 더욱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친구들이 늘 말하던 호구며느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다가 드디어 결심했어요. 제가 퇴근할 무렵에 시어머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사돈이 오셨다. 너 알고 있었냐? 네, 그럼요. 전기 배선이 합선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요.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뭐?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제가 바빠서요. 아마도 당분간 저희랑 함께 지내실 거예요. 그 말에 엄청 놀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아니, 얘야. 지금 여기 계실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왜 없어요? 거실이 넓은데 거기서 주무시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저희가 안방을 내어드리고 거실에서 자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머니는 계실 곳도 없는데 이모님들에게 놀러 오시라고 하셨어요? 뭐? 그래서 니들이 잠깐 동안만 승희네 집에 가서 지내라고 한 거 아니었냐? 어머니, 제 집을 놔두고 왜 아가씨네 집에 가서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아, 그리고 또 깜빡했는데요. 주말에 제 동생과 오빠네가 올 거예요. 뭐? 주말이면 내일 말이냐? 네, 남동생은 오늘 저녁에 올지도 몰라요. 네, 오빠 올케 언니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거든요. 1년 동안이나 해외여행을 하느라 못 봤는데 식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무엇이 어째?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나랑 네 시누이 식구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머니, 제 집이니까요. 조금 후에 다들 도착할 거예요. 그리 아세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작은 방에 있던 신인의 식구들 옷가지들과 물건들을 전부 다 시부모님이 계시는 방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시부모님과 신우애들과 친정부모님이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조금 후에 제 남동생도 제 신혼집에 큰 캐리어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남동생이 시부모님께 공손 인사를 드린 후에 제게 그랬어요. 그런데 누나, 난 어디서 지내면 되는 거야? 저기 작은 방을 쳐놨으니까 당분간 거기서 지내도록 해. 전기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저 방에서 지내. 알았지? 그러자 남동생이 그 방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버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여기에 네 오빠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네, 오빠는 내일 입고 갈 거예요. 당장에 귀갈 곳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냐? 방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여기 거실이 넓은데 거실에서 함께 지내야죠. 사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허허. 바로 그 순간 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여기 오신다고요? 네, 그러세요. 그 말에 또 시부모님이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손님이 또 오냐? 손님이라뇨. 저희 고모예요. 오빠가 내일 입국한다고 했더니 제가 사는 곳도 보고 싶다면서 오시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마침 주말이라 사촌 오빠가 고모 모시고 온댔어요. 오빠를 못 본 지가 꽤 됐거든요. 아니, 그럼 여기서 주무시고 가신단 말이냐? 네, 당연하죠. 오빠를 보러 멀리서 여기까지 오신다는데 여기서 주무셔야죠. 오빠 애들도 함께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까 내 식구가 오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슬그머니 잡아채시더니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도 참 그렇다. 여기에 나랑 네 시누이 식구들이 있는데 왜 네 친정 식구들을 부르냐? 어머니, 전기가 안 들어온 집에 친정 부모님이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오빠가 당연히 여동생 집에 와서 지내는 게 뭐 어때요? 그리고 고모가 얼마나 오빠를 이뻐했는데요.
오랫동안 못 보다가 오빠가 귀국한다는 소식에 기뻐서 제가 사는 곳도 구경도 할 겸 해서 오신다는데 못 오시게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와 있는데 그냥 오라고 했냐? 그래서 제가 놀라서 또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시댁 식구는 친정 식구들보다 상전이에요. 어머니가 제 친정 식구들이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가세요. 뭐? 나한테 가라고 했냐? 네, 저희 고모네 식구들까지 오면 방도 모자라잖아요.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님이 가실 곳이 있잖아요. 아가씨네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어머니, 아가씨네 집이 침수가 됐다면서 저희 집 아가씨로 오게 해놓고 이모님들을 부르시고 저희 보고 반지하에 가서 살라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말문이 막히는지 입만 쩍 벌리고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하지만 아버님과 함께 아가씨 집으로 가셔야겠어요. 그리고 이모님들도 아가씨 집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저희 사는 곳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번 초대할게요. 지금 당장에 저희 고모네 식구들도 오시고 내일 오빠와 올케 언니도 오시는데 서로 불편하잖아요. 지금 바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바깥에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지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과 떠들썩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와서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아까 시어머니께 대충 말씀을 드린 내용을 말해주었어요. 자기가 어머니께 다시 말씀 좀 잘 드려. 며느리가 내쫓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잘 드려봐.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실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오더니 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가 승희 집으로 가시겠대. 짐 좀 챙겨드려. 내가 모셔다 드리고 올게. 이모님들은? 이모들도 당연히 내일 승희 집으로 가시라고 해야지. 내가 전화 드렸어. 엄마랑 아버지도 자기 고모네 식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가시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신우이 애들 물건을 챙겨서 가방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도 그새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는지 도착을 해서 짐을 싸서 나갔어요. 신우이도 저희 신혼집에 죽치고 있는 친정 부모님과 제 남동생을 보더니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얼굴이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자기 집을 놔두고 왜 남의 집에 있으면서 불만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얼른 내보내고 싶어서 한없이 웃는 낯으로 짐을 잘 챙겨서 보내버렸습니다. 덕분에 저녁 늦게 도착을 하신 고모와 사촌 오빠와 조카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큰오빠 올케 언니를 만나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다가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저희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줄 알고 있어서 감이 오겠다는 말을 안 했네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저희 신혼집을 뺏으려는 농간에서 벗어났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침수가 된 반지한 시누이집에 가서 살려고만 하지 않으셨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시부모님과 한 공간에 살 기회를 전혀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을 미워하거나 무작정 싫어서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으니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강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